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기업 IT 인프라는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이러한 복잡성을 해결하고 비용과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퀴닉스와 함께 성공적인 상호 연결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제시합니다. 디지털 비즈니스 전망과 글로벌 인터커넥션 인덱스에 대한 인사이트도 제시하겠습니다. 에퀴닉스 코리아 장혜덕 대표님, 양재석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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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 대표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퀴닉스 코리아 대표 맡고 있는 장혜덕입니다.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에퀴닉스 팀에 합류를 했었고요. 지난 8월 29일에 저희가 서울에 데이터 센터를 오픈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IT 트래픽을 직접 프라이빗하게 연결하는 걸 의미하는 상호 연결이 디지털 비즈니스 성공에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에퀴닉스 코리아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양재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나름 알찬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시는 분과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뉴 노멀 시대를 위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님, 오늘 발표 순서 알려주시죠. 네, 저는 지난 20년간 상호 연결이란 걸 통해서 디지털 생태계가 확장하는 걸 지원해온 에퀴닉스의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가지 거시적인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서 중앙 집중화가 아닌 엣지단에서 수행이 필요한 상호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저희가 연간 보고서로 발표를 하고 있는 글로벌 상호 연결 인덱스에 대해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소개드리고 또 디지털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후에 양재석 기사님께 또 그 다음 순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에퀴닉스가 최근에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오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에퀴닉스 좀 낯설기도 하거든요. 어떤 회사인가요? 에퀴닉스는 98년에 설립이 된 22살 정도 된 막 성인이 된 회사입니다. 그 당시 실리콘밸리의 젊은 두 엔지니어분들이 인터넷 확장 지원을 사명으로 해서 설립을 했고요. 이름을 보시는 것처럼 중립적인 지대에서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신사에 따라서 성능이 좀 각기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직접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프라이빗하게 연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면 앞으로 인터넷이 더 최적화돼서 확장할 수 있겠다는 비전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에퀴닉스 안에는 전 세계 한 1800개 정도 되는 통신사들이 다 모여서 데이터 트래픽을 주고받고 있고 또 거기에 가깝게 위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능이 좋게 품질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야후.com이라든지 뭐 아마존.com 또 이베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데스티네이션 사이트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일렉트로닉 트레이딩 같은 그래서 주식이나 선물 여러 가지를 거래하는 마켓들이 생기고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모이기 때문에 금융 에코시스템이 또 에퀴닉스 안에서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지난 10년간은 클라우드 IT 서비스 그리고 최근 수년간은 디지털 전환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역시 에퀴닉스 플랫폼 위에서 상호 연결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핀테크라든지 사물인터넷, 뭐 5G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생태계들이 또 여기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퀴닉스 상당히 설립된 지 오래된 회사였네요. 네. 네. 저희가 마침 이번 주에 지난 15년, 20년간 근무한 직원들을 축하하는 내부 미팅이 있었는데요. 네. 2005년이니까 15년 전에 에퀴닉스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1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최신 숫자로 보면 26개 국가에 55개 도시에 211개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에도 저희가 서울을 작년 8월에 오픈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한 만여 개 정도 되는 앞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생태의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네, 그래서 현재 아시아 지역의 13개 도시에 46개 데이터 센터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부터 아시아 매출 기준만 봐도 지금 미화로 1조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매년 기존 데이터 센터 확장이라든지 또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16개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시적인 어떤 트렌드를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비즈니스를 도입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하게 봐도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그런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입장에서 보면은 가능한 한 엣지단에서 보안의 어떤 제어나 컨트롤 기능들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강화가 되고 있고 특히 유럽의 GDPR 같이 특정 국가의 데이터가 존재해야 된다든지 그런 데이터 규정 준수도 강화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이 우리 내부에 있는 시스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에코시스템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상호 연결을 통해서 직접 내가 필요한 파트너들과 연결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면 상호 연결을 지금 강조해 주셨는데 상호 연결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호 연결이란 것은 저도 사실은 업계에 오래 일했었지만 에큐닉스에 와서 그 의미를 많이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통신사 중립 데이터 센터 안에서 직접 프라이빗하게 IT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을 상호 연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전통적으로 글로벌 거점을 가진 기업 경우에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센터로 트래픽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상호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아키텍처를 구성하게 되시면 실제 사용자와 로컬 서비스 간의 최적된 거점에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라든지 비용 절감 이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에퀴닉스가 2017년부터 내놓고 있는 글로벌 인터커넥션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 상호 연결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호 연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상호 연결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어떤 대역폭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17년에 1차 볼륨을 내놨고 매년 연간 보고서 형식으로 지금 계속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볼륨 세 번째가 출시가 됐고요. 이 목표는 디지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 간의 프라이빗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트래픽 교환에 필요한 대역폭을 저희가 추적을 하고 측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리포트는 화면에 보이시는 URL에 가시면은 직접 다운받아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제가 몇 가지만 인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작년에 나온 인덱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2022년까지 예상하는 거를 보면 상호 연결이 필요로 하는 대역폭이 연간 51%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역폭으로 보면 13,300 테라bps. 그게 연간으로 쌓이는 축적된 데이터로는 53 제타바이트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MPLS 같은 전용망이라든지 또 시스코에서 발행하는 그 인터넷 트래픽 예상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13,300 테라bps나 이런 숫자들이 사실 저희 일반인으로서는 잘 감이 없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분 동안 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규모의 데이터 처리량인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지역별로도 다른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현재 글로벌 인터커넥션 인덱스를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북미 지역이 연간 성장률 46%를 기록하고 있고, 각기 다른 대륙을 보시면 38%로 가장 성숙화된 그런 마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제조사라든지 아직은 디지털 전환이 좀 느린 회사들까지도 열심히 디지털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유럽 같으면은 연간 성장률 51%, 그리고 유럽의 여러 가지 데이터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헬스케어라든지 퍼블릭 섹터라든지 그런 인더스트리에서 활발하게 상호 연결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IT 서비스 입장에서 가장 많이 지금 상호 연결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고, 남미 같은 경우는 컨텐트 디지털 미디어가 활발하게 상호 연결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산업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연결할 때 앞에 제가 회사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통신사와 연결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네. 통신사가 연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전히 각기 다른 인더스트리를 봤을 때 20% 가까운 그런 상호 연결 대역폭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이 클라우드 IT 서비스 한 16%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킹이나 보험이나 이런 금융업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염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라든지 디지털 페이먼트, 오픈 뱅킹 같은 새로운 에코시스템이 나오면서 직접 프라이빗하게 연결하는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 대역폭도 많이 일어나고 볼륨도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상호 연결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요. 결국 상호 연결을 하려는 것들이 기업의 디지털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가지 매크로 트렌드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중앙 집중화된 그런 아키텍처가 아니라 상호 연결 기반의 아키텍처, 그리고 엣지로 IT 시스템들이 분산화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복잡성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서 예전 방식으로 하시면은 여러 가지 복잡성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프라이빗하게 IT 트래픽을 교환하는 인터커넥션, 상호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거기서 많은 대역폭을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에큐닉스 같은 경우도 이 플랫폼에서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는 상호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주요 거점들을 구성을 하는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시면 지금 누구나 바라시는 디지털 혁신을 훨씬 가속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주요 거점을 에퀴닉스에서 제공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인터커넥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에퀴닉스의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발표 순서 알려주시죠. 네, 저는 앞으로 저희 에퀴닉스가 보는 미래 IT의 모습을 먼저 제시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볼 때 IT 인프라스트럭처는 모든 곳에 존재해야 될 것이고요. 클라우드와 엣지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 데이터 센터의 역할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요. 중요한 IT 워크로드들은 대다수 엣지로 전면에 배치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 IT 인프라는 파트너 기업들 간의 에코시스템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에코시스템은 프라이빗한 인터커넥션을 통해서 상호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클라우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워크로드의 재배치, IT 아키텍처의 재구성에 대한 전략, 그리고 디지털 엣지를 위한 에퀴닉스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기업들 단순히 데이터 센터만 쓰지도 않고 클라우드를 하나만 쓰지도 않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 쓰고 있는데 왜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첫째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의 급부상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도 비슷하고 ID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기업들이 자사의 워크로드 중에 50% 이상을 현재 쓰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내망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의 기업들은 또한 자체적으로 운영적인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적어도 2025년까지는 폐쇄해야 한다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상당수의 현재 기업들이 현재 IT 인프라 구조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계시고 새로운 아키텍처를 통해서 개선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도입과 적용이 핵심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왜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한 번에 모든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잡성의 문제가 있고 성능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정보보안 요구사항과 각종 규제 그리고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셋째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레거시 인프라를 자연스럽게 클라우드로 이전하게 되고 이 경우에 이제 카펙스를 오펙스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파트 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로 저는 이제 IT 아키텍처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워크로드의 배치에 대한 트렌드 분석과 그에 맞춘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 환경 변화의 주요 트렌드는 5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대표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5가지 보시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시 집중화, 그리고 증가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 보안이 필요하고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각국의 규제와 법률이 새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의 새로운 부각이 그 5가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디지털 비즈니스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람과 사물, 지역,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간의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로 집중된 사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 간에 아주 빠르고 안전한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안 통제 솔루션을 분산된 데이터에 맞추어서 엣지에 배치하고 이 모든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규정과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규정에 적합하게 각 지역에 배치되고 관리되는 데이터를 상호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시스템의 각 기업들을 연결하고 디지털 흐름을 지원하는 디지털 에코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5가지의 중요한 그 기술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기존의 IT 시스템은 이거를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인 IT 인프라는 굉장히 중앙 집중적이고 IT 조직에 의해서 관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안정성에 취약하고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도 높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최근 폭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굉장히 약하고요. 성능과 용량 확장에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IT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네,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 미래 IT는 빠르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엣지에 가까이 존재하는 IT 인프라라고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IT 인프라는 이제 패브릭망으로 강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향상된 사용자 만족도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보안과 효율적인 용량 관리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어떤 인프라를 선택해야 될지 약간은 답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디지털 인프라를 선택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는데요.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IT 인프라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폭증에 대비하고 또 물리적 거리로 인한 레이턴시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 비용을 같이 줄이셔야 되고 유연한 인프라를 통해서 비용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대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대안을 이제 지금부터 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퀴닉스가 제시하는 것은 IT 아키텍처를 재구성하기 위한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퀴닉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4가지 단계를 네트워크 최적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의 전환, 분산형 보안 구축과 데이터 분산 배치 이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허브 구축입니다. 주요 거점에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지역화해서 레이턴시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세그먼트와 토폴로지 최적화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과 가장 근접한 곳에 IT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고요. 당연히 레이턴시를 줄이고 최대 40% 정도의 네트워크 비용을 줄여서 다음 단계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네, 허브를 구축했고요. 이제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클라우드의 이전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직접 연결해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그 IT 벤더나 아니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계속 주창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즉, 이전 단계에서 구축한 거점 지역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이에 퍼블릭 인터넷이 아닌 다이렉트 프라이빗한 커넥션을 구축해서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2단계에서 클라우드까지 연결을 했어요. 이제 네. 3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단계로 가시면 이제 필수적인 보안 요소를 강화해야 합니다. 일단 분산형 보안 체계를 적용해서 거점마다 디플로이를 하고요. 이로 인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클라우드나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넷들의 이제 여러 접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보안 위협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허브 거점마다 보안 제어 기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안 기능을 서로 연결해서 통합된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네, 연결하고 클라우드를 연결하고 이제 보안까지 신경 썼어요. 이제는 안에 있는 데이터도 보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의 네. 한 요소죠. 데이터 수집과 교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산형 데이터의 통합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허브 거점을 확장해서 실시간 데이터 교환 그리고 분석을 지원해야 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애널리틱스, 데이터 스트리밍, 통합, 실시간 처리 기능을 추가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엣지에 배치해서 데이터 저장 위치에 대한 규제에도 대응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기존의 중앙 집중형 데이터 레이크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로드, 다운로드, 이 빈번한 업로드, 다운로드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의외로 기업들이 저 업로드와 다운로드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그렇죠. 골치를 앓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예상외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쌓아놓지만 말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업로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4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4단계를 위한 에퀴닉스의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마지막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수행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하기 위한 에퀴닉스의 툴박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나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퀴닉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하고 제품 가운데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디지털 엣지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ECX 패브릭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SDN 기술을 활용한 온디맨드 형태의 전용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40개 이상의 도시에 위치한 에퀴닉스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 패브릭 형태의 네트워크 백보험으로 이제 촘촘히 이제 완전히 연결해서 고객사들과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통신 사업자들 간의 상호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00개 이상의 고객사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 중이시고요. 현재 에퀴닉스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ECX 패브릭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CX 패브릭은 고객사의 케이지, 보통 렉이라고 하는 고객사의 장비와 ECX 패브릭 스위치 장비 간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케이블을 일단 먼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께서 연결하고자 하는 전 세계 에퀴닉스 데이터 센터에 입주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가상의 전용선을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많이 아시는 AWS의 다이렉트 커넥트, 애저의 엑스프레스 라우터 등의 전용 연결 서비스를 기존 같은 경우는 MPLS와 같은 전용 회선을 연결해서 연결하셨다면 동시에 이 ECX 패브릭을 사용하시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가상 회선을 생성하셔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동시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멀티 클라우드로 연결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물리 포트는 1G, 10G의 두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가상회에서는 50Mbps부터 10Gbps까지 대역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회에서는 생성과 삭제가 10분 안에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SDN 기술 기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규, 해지, 변경, 과금 이런 것들이 1단위로 제공이 되는 완전한 형태의 온디맨드 커넥티비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연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뭐 현재 저희 이퀴닉스는 글로벌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서비스 연결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문 서비스 외에도 현재 많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저희 ECX 패브릭망에 직접적으로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전체 AWS의 다이렉트 커넥트 엣지 노드의 43%, 개수로 따지면 29개의 노드가 에퀴닉스 데이터 센터에 위치해 있고요. 애저에 같은 경우에는 50%,
구글 같은 경우에 45% 정도의 그 엣지 노드가 에퀴닉스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따라서 고객께서 이제 ECX 패브릭만 연결하시면 전 세계 메이저 클라우드 서비스와 다이렉트 커넥트를 10분 이내 즉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ECS 패브릭을 활용한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애저, IBM, 구글 클라우드는 뭐 기본이고요.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SaaS 서비스를 다 이제 망라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수요가 이제 폭증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컨퍼런스 서비스입니다. 웹엑스나 줌, 블루진 등이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도 ECX 패브릭을 통해서 직접 연결하시면 현재 인터넷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그 화상의 품질 저하를 일시에 해결하실 수 있고요. 최근 많이 도입되는 추세인 그 세일즈포스 그리고 이제 서비스나우 이런 서비스도 안전하고 빠르게 접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ECS 패브릭이 어느 지역, 어디까지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네, 현재 이 지도를 보시면 손쉽게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대부분의 대다수 글로벌 메트로에는 저희 ECX 패브릭이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4월에 런칭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각 메트로 간의 백본 연결이 거의 이중화 내지는 삼중화로 이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ECX 패브릭 자체가 리던던트한 기능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도쿄, 홍콩으로 이제 이중으로 백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ECX 패브릭을 활용한 유즈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4가지 정도의 유즈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ECX 패브릭을 활용한 유즈 케이스 중에 가장 많은 고객들이 활용하고 있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커넥티비티입니다. 고객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다양한 클라우드를 동시에 많이 쓰고 계시는 요구사항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클라우드와 직접 연결을 통해서 고성능, 저지연, 그리고 보안성이 우수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손쉽게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 볼까요? 네, 이 유즈 케이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일 클라우드의 다중 리전 연결 시나리오입니다. ECX 패브릭을 통해서 가상회선을 멀티 리전에 여러 개 이제 중복해서 연결을 하시면 리던던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리전이 다운이 되더라도 다른 리전을 통해서 리던던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계속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유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례는 암스테르담하고 런던의 오라클 클라우드를 각각 ECX 패브를 통해서 가상회선으로 연결하고 리던던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행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라클 클라우드도 다 여기서 지원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라클 클라우드도 굉장히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저희가 오라클 클라우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 볼까요? 네, 이 사례는 엣지로 워크로드를 분산하는 경우입니다. 뉴욕과 런던에 지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그 엣지에 근접한 에퀴닉스의 데이터 센터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ECX 패브릭으로 연결해서 복수의 리전에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사 간의 트래픽을 ECX 패브릭을 통해서 이제 정성함과 동시에 이제 사용자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서비스의 속도 그리고 품질,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비용 면에서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이제 다양한 협력사, 고객사, 공급사들과의 상호 연결 시나리오입니다. 에퀴닉스는 전 세계적으로 210여 개, 그러니까 현재 정확한 카운트로는 211개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는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나 아니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 연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만약 ECX 패브릭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다면 안전하고 빠른 직접 연결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아주 손쉽게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퀴닉스의 에코시스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에퀴닉스의 에코시스템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지금 저희 에퀴닉스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로 저 왼쪽에 보시면 클라우드 및 IT 서비스가 한 2,900여 개 이상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콘텐츠, 디지털 미디어가 675개. 그리고 네트워크 회사, 그러니까 캐리어죠. 통신망 회사들이 1,800여 개 이상. 그리고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1,200여 개 이상. 그리고 일반 기업들이 3,000여 개 이상이 이제 저희 이퀴닉스 에코시스템에 이미 포함돼서 이 에코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에퀴닉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단지 데이터 센터 콜로케이션 서비스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에퀴닉스가 제공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이런 에코시스템 때문입니다. 플랫폼 에퀴닉스에 이제 참여하게 되시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컨텐츠 미디어 서비스, 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이제 금융기관 또는 거래소 및 다양한 엔터프라이즈와 상호 연결을 만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하고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기에 지금 많은 고객들 사례를 알려주셨는데 국내 고객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국내 고객의 대표적인 한 예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을 이제 전개하면서 글로벌 인프라 확장이 아주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점에 이 글로벌 인프라를 디플로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주요 네트워크 사업자 연결도 필수이고 또한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지원을 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ECX 패브릭을 통해서 로컬 또는 원격 지역에 걸쳐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이제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홍광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글로벌 IT 기획실 리더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 에퀴닉스의 이런 서비스와 비즈니스 플랫폼이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아주 사업 확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사례도 알려주시죠. 두 번째 사례는 구세군입니다. 저희 한국 구세군은 아니고요. 이건 해외 사례군요. 네, 해외 네. 사례입니다. 구세군이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이메일 도메인을 포함해서 호주의 그 8개 주에 분산된 IT 인프라를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구세군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파트너를 찾았었는데요. 그 중에 에퀴닉스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세군의 주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인 생산성 도구, HR 관련된 시스템, 그리고 이메일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SaaS로 동시에 전환을 하셨습니다. 이 핵심 인프라는 이퀴닉스 데이터 센터에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 데이터는 그 온프레미스에 계속 보관을 하시는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추구를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이퀴닉스의 그 플랫폼과 ECX 패브릭을 통해서 기존 이메일 시스템, 레가시 이메일 시스템에서 10,000명의 직원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로 옮기고 동시에 화상회의를 위해서 워크데이 및 웹엑스를 도입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SaaS 서비스 또한 이퀴닉스의 그 ECX 패브릭을 통해서 손쉽게 멀티로 이제 구축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두 개의 고객사를 소개해 주셨는데 다양한 그 산업 인더스트리들이 있는데 이런 네. 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퀴닉스가 많은 고객들이 계시고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저희 이퀴닉스 플랫폼 위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사례를 저희가 문서화해서 상호 연결 활용 사례부터 각각의 인더스트리별로 전략 플레이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 플레이북을 이퀴닉스.com 리소스에 가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누구나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이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플레이북, 이 청사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표준적인 구현 패턴을 담은 지식 저장소가 저희가 통칭하기로는 IOA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IOA를 통해서 상호 연결 사용 사례, 그리고 플랫폼 청사진, 그리고 인더스트리별 청사진을 다 구축을 해서 고객분들께 무상으로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께서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 수행에 이 IOA에 포함된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활용하셔서 프로젝트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와 상호 연결 기업인 에퀴닉스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연결을 위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가 기존의 클라우드와 어떤 점이 다른 것인가요? 아주 포괄적인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클라우드는 보통 뭐 AWS, Azure 같은 많이 아시는 그런 클라우드입니다. 근데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한 클라우드를 쓰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웹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은 AWS나 Azure에서 실행을 하시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의 그 문제점은 오라클이나 Azure, AWS 간의 상호 연결이 굉장히 레이턴시가 적어야 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대역폭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멀티 클라우드 연결을 위해서는 아주 근접단에 엣지를 두고 거기에 두 클라우드 간의 인터커넥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 인터커넥션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데가 에퀴닉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ECX 패브릭이 그런 구조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ECX 패브릭이 클라우드 사업자의 엣지 노드에 가장 그 근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멀티 클라우드 전략과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에 대해서 충분히 우수한 시스템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어떤 회사들이 상호 연결을 통해서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 질문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어떤 회사들이라고 하면 주로 인더스트리별로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딱히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가 상호 연결을 통해서 경쟁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다수의 기업들이 파트너사 또는 뭐 제공사 그리고 뭐 하청 기업들 포함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까지 당연히 상호 연결을 주로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구축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망을 통해서 구현도 하셨지만은 아무래도 대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비즈니스 케이스에는 이게 불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기업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업들 그리고 주요하게 뭐 게이밍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기업 그리고 통신사들은 당연히 이런 상호 연결이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일반 제조업 같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파트너사와 연결이 아주 보안 안정성이 높고 빠른 속도로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쉽게 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코스트 세이빙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한 연결보다는 당연히 보안성이 우수한 그런 연결을 상호 간에 구축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 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인터커넥션 코스트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계속 제가 답변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이제 인터커넥션을 같이 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로 이제 구현을 하시게 되는데요. 문제점은 대부분의 경우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퍼블릭 인터넷에다가 VPN을 결합하셔서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대다수 주요 이제 대기업에서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직접적으로 전용 회선을 통해서 연결하고 계셨는데요. 그러기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리고 전용 회선을 써서 각 기업체에서 소유한 데이터 센터까지 트래픽을 옮긴 다음에 거기서 라우팅을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아니면 프라이빗 시스템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되십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레이턴시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고요. 그리고 대용량의 트래픽들이 주고받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통해서 그 중간 지점, 그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저희 IBX 데이터 센터에 노드를 설치하시고
전용 연결, ACX 팹을 통한 전용 연결을 통해서 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동시에 이제 코스트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퀴닉스에서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시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또 이사님이 답해 주셔야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에퀴닉스는 컨설팅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제공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른 글로벌 이퀴닉스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파트너사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수의 컨설팅 펌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퀴닉스는 레이어 1, 레이어 2까지,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아니면 물리적 레이어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프로젝트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조금 더 뭐 덧붙이실 말 있으셨나요? 아까 네, 답변하실 것 같은데. 추가 코멘트를 네네. 하면 오늘 같이 발표하시는 양재석 이사님이 소속된 그 솔루션 아키텍처 그룹이 고객들에게 그런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구성하실 때 여러 가지 아키텍처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 그 클라우드 SI라든지 매니지 서비스하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생태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못 드리는 도움들도 그분들이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할 때 기존 구동 환경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요? 새롭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요?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하고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까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네, 질문이었습니다. 직접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시려고 네.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클라우드로 하시는 걸 고려를 하고 계신데요. 근데 제가 많이 들은 사례도 그렇고 실제로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WS나 애저가 최신의 그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은 특정한 용도에 맞춰서 이제 자체 개발된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그 환경에 맞춰서 개발을 새로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에퀴닉스 입장에서의 그 공식적인 대답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대답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애저와 AWS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에퀴닉스 플랫폼은 상호 연결과 통합도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하셨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전략이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도 애저와 AWS를 같이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사례로는 AWS에서 애저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주요 고려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퀴닉스의 그 ECX 패브릭이라든지 저희의 플랫폼은 AWS, 애저, 그리고 오라클, 구글과 같은 핵심 클라우드 사업자, 메이저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통합이 기존에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ECX 패브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ECX 패브릭 포털이라는 저희 웹페이지가 있는데 커스터머 포털입니다. 거기에서 클라우드 접속을 위한 가상 회선을 생성을 하시면 이게 AWS나 애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 포털에서 바로 확인이 되도록 이제 서로 인티그레이션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애저와 AWS를 동시에 사용하실 경우에도 저희 IBX나 데이터 센터에 렉을 두시고 거기서 ECX 패브릭을 통해서 동시에 애저와 AWS를 같이 연결하시면 이 클라우드 상호 간의 연결이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ECX 패브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하이퍼바이저에서 버추얼 머신 이동 기능이 다른 시스템보다 다른 또 특장점 이런 게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 네. 이퀴닉스에서 대답을 드려야 될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기가 너무 어려운가요? 네, 네. VM웨어에 VM웨어에 네, 네. 네.
다음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가 편리성이나 가용성은 높일 수 있지만 데이터, 그러니까 정보 유통에 따라서 오히려 보안적인 이슈가 걱정거리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까 보안 얘기도 많이 하셨고 네, 이제 네, 네.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같이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나 싱글 클라우드나 동시에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면 똑같은 데이터 보안에 대한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시면 중요한 핵심 데이터는 온프레미스에 계속 보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핵심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을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서 구현을 하시고 용량 증가나 이런 트래픽이 폭증할 경우에 대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데이터는 온프레임에 있는 것과 이제 상호 트랜잭션을 교환하게 되시면 데이터 자체의 보안도 확보하실 수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의 장점인 온디맨드, 그리고 플렉서블한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이 그런 형태를 되게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보관 위치에 따른 규정도 있고 네. 규제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또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그런 규정과 규제에 해당이 안 될지라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스탠다드를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현재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에키닉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인프라와의 호환이 가능한가요? 기존 인프라라는 게 온프레미스일까요? 네, 기존에 설치된 인프라라고 하시면 보통 온프렘에서 현재 유지보수하고 계시는 그런 인프라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도입을 하셔서 이제 기존에 있는 인프라와는 당연히 호환이 가능하시죠. 왜냐하면 대부분 고객께서 저희 에퀴닉스 데이터 센터에 라우팅을 지원하는 그 라우터, 스위치, 그리고 서버들을 가지고 들어와셔서 렉을 설치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 라우터나 스위치가 저희 ECX 패브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상호 연결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네트워크 노드를 에퀴닉스 쪽으로 하나 더 추가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그 추가된 노드 위에 가상 회선을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로 접속을 하시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인프라와 호환이 불가능할 이슈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시면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가실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첨언해드릴 거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 주로 이제 고객사께서 직접 보유하고 유지보수하고 계신 그 인하우스 데이터 센터에 직접 두시고 클라우드를 접속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좀 많이 필요한 서비스나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IBX로 이제 옮기셔서 그쪽에서 클라우드 엣지와 가장 근접한 곳에 배치하시게 되면 좀 더 우수한 이제 퍼포먼스를 구현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주어가 없는데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데요. 이런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실시간 관리해야 한다면 인공지능이 내장된 기능적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클라우드와 기능적 특징이 어떤 것이 다른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 전환 시 속도가 빠르다던가 아니면 문제 감지 능력이 뛰어나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아마 네. 클라우드 사업자들께 질문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이제 실시간 관리나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인공지능이 내장된 AI 옵스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많은 사례들도 그런데요. 주로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이나 아니면 대규모 서비스를 오퍼레이션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AI를 이 오퍼레이션 서비스에 접목하는 그런 서비스도 많이 개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저희도 오퍼레이션 서비스에 아마 AI를 도입해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 답변하시기가 힘드신데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서비스들은 에퀴닉스 IDC에 입주해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인가요?
추가적으로 아까마이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나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서비스의 대다수가 저희 생태계, 그러니까 이퀴닉스 데이터 센터에 입주해 있는 고객들을 기본으로 설계가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그 고객군을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고객들이 한 군데 데이터 센터만 쓰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륙이나 여러 국가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까지 쓰고 계시지 않은 지역에 새로운 IT를 디플로이 할 때 저희 도움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퀴닉스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드웨어 투자 없이 가상화된 디바이스를 통해서 커넥티비티를 제공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라우팅 인스턴스라든지 아니면 파이어월, 그리고 SD-WAN 디바이스까지 가상화된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글로벌 메트로에 지금 디플로이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웨비나 시간이 만약에 잡히게 되면 그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추가로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아까마이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네, 아까마이는 CDN 서비스 쪽인데. 네, CDN, 아카마이도 저희 고객 중에 하나고요. 네. 실제로 저희 그 이퀴닉스 IBX에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이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아카마이는 저희 플랫폼 위에서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퀴닉스에서 제공하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는 오픈소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도 제공하나요? 워낙 관련해서 장점이 많다고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오픈소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은 아마 클라우드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퀴닉스가 클라우드 컴퍼니는 아니라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아니라서요.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많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지금 오픈소스 기반으로 지금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계신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한마디만 좀 추가하면 예를 들면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라든지 뭐 구글의 앤서스라든지 그런 하이브리드 구성하실 수 있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들을 에퀴닉스 플랫폼 이용하시면 성능도 훨씬 더 좋게 그렇게 하이브리드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연결 시 여러 클라우드에 대한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그럼 주로 누가 하시나요? 네, 이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저희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로 이제 피지컬 그리고 네트워크 단계에서 제공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멀티 클라우드를 연결하시면 여러 클라우드를 동시에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운영이나 유지 보수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고객사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그 사업자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와 또 파트너십을 또 맺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질문을 워낙 많이 주셨는데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끊어졌을 때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인터넷 연결 복구가 되어야만 다시 하이브리드 멀티 서비스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네, 아마 이 질문은 그 기존의 클라우드를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하는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약에 저희 ECX 패브릭,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저희의 ECX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 커넥션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저희는 백본상에서 리던던트가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질문을 하신 것처럼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를 이제 구축을 하신 경우이고,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시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고객들은 인터넷 회선 자체도 이중화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를 쓰실 때도 당연히 클라우드마다 이중화된 그 연결을, 그 회선을 구성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보안 정책 적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네, 아주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보안 정책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그렇게 공력이 높은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판단해서 답변 드리기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될 거는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나 법률적인 규정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금융권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그 규제가 강하고 그리고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무선 접속도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핵심 데이터는 클라우드 상에 올리지 못하게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규제나 그다음에 정부의 법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장 대표님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서 저희 에큐닉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디지털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클라우드 도입은 거의 필수 부가결한 걸로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간과하시는 거는 어떤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지만 그 근간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최적화시키고 거기에 맞는 아키텍처로 개선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할 때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 구성해야 되는지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예전처럼 중앙 집중화된 그런 아키텍처가 아니라 인터커넥션, 상호 연결 기반의 아키텍처를 구성하시게 되면 비용 절감, 네트워크 트래픽 최적화, 그리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복잡성을 단순화하면서 구성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큐닉스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연결을 위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